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합가 아닌 합가를 하게 되신 이제 막 결혼 1년차 새내기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신혼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막 결혼 1년차 되는 새댁입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가뜩이나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치러 속상했었는데 시어머니 문제까지 겹치니 세상 살맛이 나지를 않았었죠. 제가 어리석기도 하고 아직 서툰 부분도 있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며느리 노릇을 10년 이상 한 사람처럼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잘라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잘라낼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쳐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제게 양해를 구했고 저는 하다가 당한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지금 저는 시어머니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친정에서 머무르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저의 행동을 보시고는 시어머니는 이혼을 종용하셨습니다. 저 같은 상스러운 며느리는 처음 보았다나요?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더 바보 같아요. 왜 자기 엄마 하나 컨트롤을 못하는지 말이죠. 결국 저희 친정 엄마가 나서서 남편에게 양당 간에 결정을 해서 좋은 쪽으로 마무리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결국 저희 엄마도 속에 천불이 나서 터지고 마셨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속아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남편이 원래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절절매였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터져버릴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상스럽고 예의가 없는 며느리였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좀 젊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처음엔 말도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딱딱하게 구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 때의 시어머니를 보면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감각적이고 기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고 가끔은 저보다 훨씬 더 마인드 자체가 오픈되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요즘은 참고 사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은 없어. 사실 나는 니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 요즘 시국도 시국이잖니. 굳이 그렇게 인원 제한을 두는데 결혼이라는 허례허식을 치러야겠니? 프랑스 사람들 알지? 거기는 동거가 더 많고 게다가 아이만 임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물론 그만큼 복지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 말은 너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여서 니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야. 죽을 듯이 싫은데 주위 시선을 의식해서 지질하게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그래서 나는 얘 아버지랑 깔끔하게 이혼했잖니. 그리고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말이야. 나는 결혼을 해도 우리 아들 편을 들 것도 아니고 며느리 편을 들 것도 아니야.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너희들을 바라볼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줄 거야. 그러니 우리 결혼해도 우리 상황은 변하는 거 없어. 쿨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자고. 다만 결혼을 한 뒤에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애는 쓰지 말 거라. 싫은 것을 억지로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니? 저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 저는 결혼을 해도 당연히 시집살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시집살이라는 말 자체를 꺼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서 며칠 묵게 되셨는데 그게 화근의 씨앗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던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 또한 근무를 시작하던 찰나였기에 급한 이야기가 아니면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온 카톡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머니 집에 인테리어 하는 거 알지? 아, 내가 깜빡했네. 지금 바닥공사, 화장실 공사 다 해서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한 며칠 동안만 우리 집에서 묵으실 생각이야.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바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좀 황당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러더군요. 아니, 어머니가 뭐 사람 불편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며칠만 계실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한 거야. 우리 엄마 스타일 몰라? 스트레스 안 주는 그런 사람이잖아. 자기도 우리 엄마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불편한 며느리 흉내를 내냐? 정말 며칠만 계실 거야. 계신 동안에 반찬이랑 김치도 담궈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엄마가 준비해 놓으신대. 오랜만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저녁 먹을 수 있겠네. 자기도 좋지? 저녁을 준비해 놓으신다며 일찍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것인데 저나 남편은 그 시간까지 퇴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실 생각이냐 했더니 이미 남편에게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받으신 상태더군요. 아무리 실사를 시키지 않는 시어머니고 아무리 젊고 쿨한 시어머니라고 해도 정리정돈 되지 않은 집을 보여드려야 한다 생각하니 발가 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참 이상하네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못하십니다. 김치와 반찬은 사서 드시는 분이었고 남편 말을 기억해보면 본인 엄마지만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남편의 기억력이 이상이 생긴 건가 싶더군요. 김치나 반찬이라뇨. 분명 저녁 창거리도 사오실 분이라는 것이 뻔한데 말이죠. 그런 건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들의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 이건 좀 자기가 너무 현명하지 못하게 일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비밀번호는 부부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암튼 어머님이랑 자기가 이미 합을 맞춘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말은 안 하겠는데 어머니 다시 가시면 비번 싹 다 바꿀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며칠만 계신다는 거 확실한 거지? 남편은 정말 며칠만 묵는 것이라고 했고 자기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는 달라서 절대로 며느리 힘들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건 아들들 생각이죠. 시어머니는 제 엄마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엄마니 아들 입장의 남편은 본인 엄마가 다른 고집불통의 시어머니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부대찌개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며칠만 계시면 되는 것이니 이해를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부대찌개가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계속해서 떠주시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당분간 너희 집에 신세 지는 동안에는 저녁은 당신이 하시겠다 하더군요.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사오셔서 세팅만 하시겠다는 말이었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고맙긴 하더라고요. 이후 식사를 다 마치고 항상 저희 부부의 통과 의례처럼 30분 정도 산책을 하려고 나가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함께 나가자고 했으나 시어머니는 피곤하다 하시며 거절을 하셨죠. 그러면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안주해 있는 전이 앞으로 며칠 신세를 지는 동안 제 룰을 따라야 할 테니 대화를 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빙그레 웃더니 여자들끼리 유익한 대화를 나누라고 하며 산책을 나갔죠.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내가 니들 사는 곳에 지금까지 와보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사는지 눈에 훤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어. 나 오늘 니네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놀라는 줄 아니? 냉장고 음식들은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실 서랍장 정리는 도대체 언제 한 거니? 너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내가 잠자코 있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집을 너는 어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니? 정리정돈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는 하는 거니?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설거지도 안 한 상태에서 너는 우리 아들하고 산책을 나가고 싶니? 설거지 싹 하고 환기 한번 시켜놓고 그리고 산책을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아이였구나. 이렇게 지저분한 게 눈에 거슬리지도 않아? 저는 청소를 잘 하지 못해요. 정리정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보이는 곳, 특히 필요한 것만 치우지 막 깔끔을 떨며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원래 정리정돈이는 젬병이었는데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능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니까 꼭 제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녁 설거지는 대체로 남편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거슬리지도 않았고요. 가뜩이나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며칠 묵는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터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이 집 주인 저예요. 어머니 말씀처럼 이 집 안주인은 저라고요. 그럼 제가 돼지 우유를 해놓고 살든 집에 흙을 퍼놓고 살든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녁 설거지는 제 담당이 아니라 그의 담당이에요. 그건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며칠 저희 집에 계시는 거니 어머니 편의를 맞춰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그리고 지금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자체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는 그이한테 하시는 게 좀 편하시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 집에 오실 때 저한테 묻지도 않으셨으면서 왜 제게 이런 훈계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했는데 이후 시어머니는 대놓고 남편만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했고 집에 거의 도착해서는 항상 제가 남편과 했던 산책 코스를 도셨죠. 하루는 제가 휴가여서 오랜만에 저녁 준비를 했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녁 약속이 되어 있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해주는 저녁을 내가 앞으로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동안 못 해주신 걸 이번 기회에 만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 엄마를 모실 것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엄마는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해도 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잘 알잖아.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자기를 배려해서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편한 사람이어도 자기한텐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잖아. 저녁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아들이랑 오붓하게 저녁 식사하는 게 데이트를 하는 것 같다고 좋아하셔. 그런 엄마 보니까 나도 마음이 짠하더라고. 당분간만이니까 이런 우리 엄마를 좀 이해해줘라. 사실 우리 결혼하고 1년 동안 우리 엄마 얼굴도 거의 못 보긴 했잖아.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저희 집에 계시는 거면서 밥까지 해먹을 정도면 돌아가셔도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저녁은 꼭 거기서 해 드시고 하물며 남편까지 함께 말이죠. 그리고는 잠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건지 분명 저를 약 올리려고 하는 것이 확실했어요. 또한 저희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남편과 담소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자식을 붙잡아 두지 않지 않나요? 남편이 꾸벅꾸벅 졸아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제가 말하면 오랜만에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니 며느리가 방해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피곤함이 역력했는데 말이죠. 그래, 우리 아들 가서 자라. 아마도 제가 나랑 너랑 친하게 지내니까 질투가 나나 보다. 고작 며칠 지내는 동안 엄마랑 아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이 그리도 아깝나 보네. 얼른 가서 자. 제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가끔 피곤함에 쩔어있는 남편은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어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제가 느끼기에는 시어머니는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가 엄마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우선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선점하고 있다라는 강한 독점력을 부리고 계시고 있다는 느낌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사이에 두고 며느리와 경쟁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저녁은 어머님 댁에서 먹고 와. 모실 일도 없고 자기 말처럼 그동안 어머니와 소원해진 건 사실이니까 아들 노릇 톡톡히 하라고. 그런데 잠은 왜 여기서 자는 거야? 밥 해먹을 정도면 그곳에서 자도 되는 거 아닐까? 아예 자기 짐을 어머니 댁으로 옮기지 그래. 우리 집은 가끔 심심할 때 놀러 오면 되는 거고. 안 그래? 어차피 자기 가끔 어머니랑 작은 방에서 잘 때도 있잖아. 엄마랑 자기 사이가 이렇게 좋을 줄은 미처 몰랐었네. 참 보기 좋다. 너랑 어머니. 그리고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열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며칠 신세 질 것이라고 분명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갔고 처음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셨고 물론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제 입장에서는 무단으로 침입을 하신 거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냉장고 및 다른 서랍까지 열어보시고 거실 서랍장만 과연 열어보셨을까요? 그곳에만 서랍장이 있는 것이 아는데 다른 곳은 열어보지 않으셨을까요? 게다가 지금에 와서 연애 때와 달라진 시어머니 입장 자체가 너무 웃겼습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는 쿨한 시어머니, 멋진 시어머니,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라고 자부를 했으면서 이건 지금 제대로 즐기면서 저를 골타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또 시어머니와 남편은 산책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마치고 집에 들어왔고 저는 들어오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다고 하시며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것이냐고 얼른 남편에게 들어가서 쉬라 하시더군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밥도 거기서 먹고 잠도 거기서 자라고 했잖아. 장난으로 했는 줄 아나 보네.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나를 꺼다 놓은 보리자로 취급하는 거야? 자기야, 자긴 결혼한 사람이고 내 남편이야.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혼자 두는 행동이 옳은 걸까, 옳지 않은 걸까? 남편은 머뭇거리면서 화났냐고 미안하다고 엄마랑 산책하다가 늦어진 거라고 화를 풀어달라고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이 보기 싫으셨는지 옆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셨고 연신 헛기침을 하셨어요. 계속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우리 자기 화났냐고 어린아이 달래듯이 하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야, 그만해라. 어디 엄마 앞에서 지 마누라한테 절절 매는 꼴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니? 지금 어미 앞에서 우리 아들 쪽 주는 거냐고. 내가 저녁 해서 먹였고 내가 내 아들이랑 산책했다. 왜? 그게 문제가 돼? 그런 것까지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무슨 마누라가 벼슬인 줄 아나? 나는 우리 아들 엄마야. 너랑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나는 우리 아들의 유일무이한 엄마라는 존재라고. 어디서 이게 지금 까불고 있어. 그리고 네가 좀 둘러봐라. 너 같으면 이런 집구석에 기어 들어오고 싶겠니?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게 뭐니? 너 연애할 때 우리 집에 와봐서 알겠지만 난 지저분한 꼴은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그리고 너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싶어도 정말 참을 수가 없구나. 어디서 마누라 도리도 못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내 귀한 아들을 잡기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왜 연애 때와는 딴판으로 고지식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를 깔보듯이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정말 한 대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의 기싸움에 눌려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망 동동 구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불빛이 튀는 날카로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죠. 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 시작하면 또 그건 어른을 공격 못하는 사람이라고 폄훼하실 테니 당신한테 얘기할게. 당신 어머니는 아들을 찾고 싶으셨나 보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많이 그리웠었나 봐. 그런데 자기야, 그거 알아? 지금 자기는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했던 엄마는 찾았는데 아내는 잃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도 우리 엄마가 엄청 보고 싶거든? 나는 꾹 참고 있는데 자기만 엄마랑 즐거운 시간 보내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닐까?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한테 가보려고.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안절부절 못했고 시어머니는 잔뜩 얼굴을 구긴 채로 씩씩 대시더니 제게 소리치셨습니다. 지금 괜한 남편 잡지 말고 본인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으니 본인에게 말하라고 말이죠. 너 지금 시위하니? 그래서 친정으로 가겠다는 말이야? 아이고 결혼시키면 엄마들은 아들이랑 밥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물며 애가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도 절대 엄마 옆에서 재우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세상에나 요즘 세상엔 그렇다니? 내가 아주 큰 잘못을 우리 대단하신 며느님한테 했구나. 내가 아주 죄인이야.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틀어지게 하는 그런 못난 시험이었네. 그냥 내가 가마. 아직 집공사도 다 안 끝났는데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집이 더 편하겠다. 내가 서러워서 원.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라고 하지만 어쩜 엄마랑 아들 사이를 질투하니? 너 그렇게 자신이 없니? 아들아, 엄마 곧 짐 쌀 테니까 택시 좀 불러다오. 엄마가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할게. 엄마가 사라져주면 제가 도끼는 뜨고 너한테 소리 지른 일도 없을 거 아니니? 엄마가 정말 너무 서럽다. 남편 앞에서 갑자기 약한 척을 하시는데 말만 들어보면 제가 아주 못돼 먹은 며느리 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는 척을 했고 골치가 아프다, 어지럽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쇼를 하시는 거였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고 저는 그 사이에 모든 짐을 싸서 저희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새벽녘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괜찮으셔. 좀 놀라신 것뿐이라네. 암튼 내일 이야기하자. 라는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저의 기싸움은 시작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게 상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막장 같은 성격을 가진 애인 줄 몰랐다며 차라리 이혼을 하라 하더군요. 아직 애도 없고 함께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이혼하는데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친정 엄마도 처음에는 남편과 제가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라셨었는데 시어머니 이혼을 종용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제대로 뚜껑이 열리고 마셨죠. 저희가 자식들이었으니 양가의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 결국엔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진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겠다고 전화를 하셨고 그날 저는 친정엄마의 단호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대충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밖에 마음을 못 쓰느냐. 서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 결혼을 시켰으면 저들이 알아서 살게 둬야지. 어찌 어른이 되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놓았냐고 말이죠. 이혼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저희야말로 이혼시키겠습니다. 우리 딸애하고 지금 사위 가지고 힘겨루게 하시나 본데요. 사돈, 지금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좋게 넘어가길 기다리니 사돈이야말로 저희 집안을 우습게 보셨나요? 저희야말로 더 이상 우리 귀한 딸, 엄마 젖도 못된 어린 남자한테 맡길 수가 없겠네요. 서류 작성해서 보낼 테니 아드님한테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남편은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저희 집에 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재를 못하면 앞으로 우리 딸을 어떻게 맡기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남편은 혹독하게 나무라셨죠. 그리고는 크게 한 방을 터뜨리셨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었나? 그러니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게 아니었냔 말이야.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노릇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 딸 결혼시킨 거 아니네. 그러니 자네 어머니 소원처럼 상스러운 우리 딸하고는 헤어지도록 하게. 그래도 자네가 아버지니까 알아야 하는 권리 있는 것이니까 말해주겠네. 우리 딸 임신했어. 내 손주를 지금 뱃속에서 키워가고 있다고. 아니 자네는 그동안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도 그렇게 자네 어머니하고만 시간을 보냈었던 거였나? 한마디로 자네는 홀몸에는 내 딸을 혼자 두었었던 거야. 어떻게 자기 안에 작은 변화를 감지 못할 수가 있나? 내가 쓸쓸해하고 있었을 우리 딸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아. 암튼 자네는 아버지 자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 당장 일어나서 자네 어머니에게 가보도록 하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머무르기 전에 착상이 되었던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와 기싸움을 하느라 많이 예민해졌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친정집에 와서야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 시어머니가 미웠고 남편 또한 엄청 미워졌습니다. 다행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는 저를 괴롭히진 않더군요. 엄마는 저를 가졌을 때 입덧이 엄청 심했다고 했었는데 지 엄마가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아이도 알아차리고는 자기라도 엄마 속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하는 것 같다고 벌써부터 엄마에게 효도를 하는 손주라고 엄마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임신 소식이 시어머니에게 들어가고 나서는 조금 행동이 변하시긴 했는데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또 아이의 양육 방식을 두고 저와 기싸움을 하실 것만 같고 제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 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도 본인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속냄새는 치고 다시 들어가야 하나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미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데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엮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거든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의심도 해보았지만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집으로 너무 돌아가지 않자 살짝 누그러졌던 시어머니는 행동을 취하셨죠. 결국 저희 회사로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계셨는데 분명 제가 사과를 하고 싶어 찾아오셨다고 했으나 결국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거든. 그러니 너도 이제 집으로 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건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테니 너도 나를 좀만 이해하길 바란다.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럼 너도 내 마음 알게 되지 싶어? 그리고 네가 만약 이혼을 한다고 치자. 그럼 너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흉인 줄 알아? 지금 그게 저한테 사과하시는 건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당분간 친정에 있을 생각이에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끝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 사람 혼자 키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한 거라고 하셨으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다행히 저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여자라서 아이 하나 키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양육비도 청구할 건데 언제부터 저를 걱정해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우리 집 핏줄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와야지. 지금 그게 새끼를 품은 여자의 품행이냐고 말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앞에서 직접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걔는 우리 아들의 아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이해를 해주겠다고 말할 때 얼른 들어오도록 해. 감히 우리 집안 핏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을 해? 우리가 그 아이 빼앗길 것 같니?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는 꼭 그 아이 뺏어오고 말 거야. 상스러운 여자가 품은 아이를 핏줄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감사드리네요. 그런데요, 그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이기도 해요. 소송이요? 웃기지도 않네요. 그렇게 나오면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 아이만 뺏지 말아주세요. 할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아이 행복권을 위해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 생활 형편, 재산과 소득, 주거 환경, 게다가 가족 구성원. 모든 걸 다 따져도 제가 어머니나 그의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눈 하나 깜빡 안 하니까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께 한 소리 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탈만 나는 것이라고 왜 자꾸 틀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이혼할 생각도 전혀 없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생각이니 제발 아무 말 좀 하지 말아달라 하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일 가지고 아이를 가진 엄마가 이혼까지 고려를 하냐. 너무 성급한 것이다 하실 수도 있지만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시어머니가 저와 경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잖아요. 만약 그 상황이 오면 미쳐 돌아버릴 것만 같아서 저는 지금 곰곰이 고민하고 또 생각 중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제 인생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죠. 지금 마음을 다 정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그간의 행동과 말을 곱씹으면 저는 이혼도 불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